네, 시장의 흐름이 참 급격한 변동성으로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만 8천 달러까지 또 뚫어낸 뒤에 이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6만 7천 달러 중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변동성이 정말 장난 아니었죠. 최근 1년 동안을 통틀어서 봤을 때 주말 변동성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좀 그럴 법한 게 7만 3천 달러 올타임 하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6만 4,500 달러까지 꼬라 박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6만 8천 달러 뚫어냈고 이후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과연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 후퇴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상황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으로 봐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상황, 최악의 경우에는 뭐 5만 5천 달러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반등을 해준다라면 정말 급격하게 8만 달러를 거쳐서 10만 달러 랠리 이런 상황들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게 세팅이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대 중반에서 자리하고 있는데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켓이 우페디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데일리 차트인데 상승 채널 하단 지지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5,5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55,300달러 부근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다는 건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6만 달러, 6만 달러까지 후퇴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 5만 5천 달러까지 빠지더라도 이상하진 않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후퇴가 아닌 반등으로 방향성을 잡아준다라면 7만 3천 달러 이 올타임 하이에 대한 돌파 지지 이후에 8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 그때부터는 이제 10만 달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자리를 하게 될 것인데 거기까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 종가 마감 상황이 기대만큼 예쁘진 않습니다. 69,400달러 다시 말해서 이전 사이클의 고점에 대한 돌파 지지를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었는데 지금 그 밑에서 주간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요때가 2021년 4월 고점이었고 6만 5천 달러 부근, 요때가 11월 저번 사이클의 고점이죠. 이게 6만 9천 달러 부근. 요 사이 박스권에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박스권 중반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건데 69,4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는 6만 5천 달러, 이후에 6만 달러, 나아가서 5만 5천 달러 여기가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 부근인데 보시면 딱 차트에서 보여지지만 쏟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가급적이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라는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주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의 측면에서 이 변동성의 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줄어들면서 이 시세의 변동성도 좁아지고 그렇게 안정적인 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런 과정의 지금 일환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과연 어떻게 지금 될 것인가. 이 7만 3천 달러라는 게 사실 이제 미지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7만 3천 달러를 이렇게 빨리 돌파해낼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후 지금 고점 이후의 조정 상황에서 이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정이 왔잖아요. 지난주에 조정이 온 게 7만 3천 달러 이후에 조정받은 게 한 10% 초반 수준인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정의 폭이라는 건 항상 컸다. 특히 이제 저번 강세장 사이클이 이게 참 재밌는데
저번 사이클에서 20% 이상 급락이 나왔던 게 8번이에요. 8번. 8번에 걸쳐서 20% 이상 조정이 나왔고 무려 50% 조정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9,000달러 고점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이클이 시작했을 때, 저번 강세장 사이클이 시작했을 때 8,000달러 부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이런 20%에서 50% 수준의 조정, 이걸 8번에 걸쳐서 조정을 받으면서 강세장 포물선형 랠리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어낸 가격이 시작은 8,000달러, 강세장 고점은 69,000달러,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 등장한 10% 초반 수준의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아주 많이 귀여운 수준이다 라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전 상승 대부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알트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6만 달러 이하 잠재적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앞서 짚어봤던 이동평균 상황만 놓고 봐도 그렇고,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빠져도 이상하진 않고, 과거의 패턴을 놓고 봐도 뭐 20%에서 50%까지도 강세장 국면 중에도 그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사실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한 6만 달러 밑으로 빠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 20% 정도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20% 수준의 조정, 요 폭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55,0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도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 특히 저번 강세장과 약세장을 모두 경험하신 분들은 이번에 빠졌을 때도 아마 추가 매수 단행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싸 박앤세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셨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통해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10% 수준의 조정이라는 게 꽤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플러스였던 게 대부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30% 정도 조정받은 게 지금 많기 때문에 약간 심장도 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험 이제 내공이죠. 내공과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번 조정장이 되게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은 나쁜 게 아니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적확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반감기 전 어떤 로컬 탑은 찍은 것 같아요. 분위기상 어쨌든 73,000달러라는 미지의 영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반감기 전 되돌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 되돌림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 초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비트코인이 축적 과정을 한 5-6개월 정도 거친 뒤에 이제 반감기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번에 추가 매수를 단행하시더라도 시드의 100%를 다 단행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올라서 좋은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더 모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뭐 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요전도 스탠스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감기 전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 여전히 포물선 국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포물선형 커브 패턴을 통해서 잘 지지받고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야. 요거 갖고 쫄면 되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어. 반감기 이제 겨우 30일밖에 남지 않았다. 고르지 못한 횡보 이후에 큰 폭의 상승 예상하고 있다. 최근 패닉셀을 통해서 매도한 사람들은 곧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반등이 곧 나와주고 73,000달러 위까지 한 번 더 나아가 주면
그때 곧장 8만 달러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한번 또 조정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스윙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약간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처럼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번 강세장 전반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냥 모아 가시는 분들은, 정말 단단한 마음가짐 가지고 모아 가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흐름 자체가, 이번 조정 자체는 워낙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사실 조정 폭치고 되게 귀여운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멘트들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와 닿았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거 3데이 차트예요. 저도 3데이 차트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데 3데이 차트,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 지지 라인에서의 지지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67,0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잡아주면 땡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0만 달러까지 곧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만 달러 주변에다가 자석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자석이 지금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왜? 반감기가 있잖아 라는 얘기가 지금 맥락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수요 충격에 더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한 공급 충격까지 이루어진다면 과연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젤레는 10만 달러로 가게 될 거야 라는 대답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알트 시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 시총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단기 하락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현상이다. 상승은 피할 수 없고 이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포물선형 랠리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점. 작년 하반기부터 알트들이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총이 지금 잘 커져가고 있고, 요번에 살짝 지금 조정이 온 건데, 길게 봤을 때는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늘 그랬다. 늘 그랬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반등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저항라인 뚫고 반등했다. 알트 시총. 특히 이제 최근에 알트 시총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밈코인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빡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사실 민코인이 미쳐 날뛰는 게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바라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민코인들이 펌핑을 하면서 그렇게 알트 시장 전체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 전체가 확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트렌드 종목들이 지금 알트 시장 전반을 견인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알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꿈틀거리면서 이른바 알트 시즌, 알트 순환매 양상이 좀 더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이 하락하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하락이 오니까 매수를 두려워한다. 이 시장 심리와 인간의 심리는 정말 매혹적이다. 상승장에서 하락은 기회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 심리가 그렇죠. 조금 더 빨리 빠졌으면 좋겠다. 빠지면 사야지 이러고 있다가 정작 빠지고 나면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심리 때문에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매수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매도하고, 이런 나름의 전략이 없으면 항상 이 심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좀만 오르면은 이 4848, 4989, 4989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개미들의 심리고, 특히나 페이퍼핸드,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올라도 엄청 흥분되고, 한 10%만 빠져도 엄청 막 좌절에 빠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얼마든지 2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50%에서 100% 이상 반등할 가능성도 함께 있다는 거, 이 양날의 칼을 얼마나 잘 쥐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투자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한 달 앞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고점 찍었다, 시장 엑시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그냥 약세론자들, 꾼쟁이들 일 거예요. 시세 조정을 목표로. 그런데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역사가 보여주듯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어떻게 그걸 신뢰하냐? 그거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셨을 때 신뢰가 전혀 안 된다, 이미 고점 찍은 것 같고 난 지금 무서워서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돼요. 나가셔가지고 새마을금고 가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은 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역시 리서치를 해보니까 신뢰가 생긴다, 아니면 생겼다 라는 분들은 꾸준하게 딱 그 정석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이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어떤 그런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상황, 이번 조정 상황이 약간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그런 지점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되게 즐겁게 대응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쫄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AI 프로젝트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게 오전에 멤버십 라이브 진행하고 나서 AI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펌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며칠 사이에 AI 종목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 이슈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요걸 지금 호재 삼아 가지고 AI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호재가 사라지고 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하지만 AI 트렌드는 지금 엔비디아라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가 아니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부에서의 AI 트렌드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코인마켓에 가셔서 AI 테마 분류하셔가지고 그냥 여기 시총 상위 지금 1, 2, 3부터 나열되어 있는 건데,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그 중에 한두 개 내지는 두세 개 정도 선택하셔가지고 중장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지금 뭐 당장 렌더 토큰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는 GPU 이슈 때문인 거잖아요. 엔비디아 GPU 렌더링, 블록체인 기반의 렌더링, GPU 역할, 렌더 토큰, 렌더 시스템,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렌더가 작년 하반기부터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해준 거죠. 그래서 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우리가 렌더 막 이야기했을 때가 $2 전후 시점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공부하셔가지고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괜찮은 수익권이 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수익 실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렌더는 그냥 가져가려고 중간중간 매수만 하고 있는데 아마 더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중장기 정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렌더를 신뢰한다, 이 프로젝트를,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지만 중장기 대응으로. 그런데 막 단기간에 좀 누려보실 분들은 렌더는 그렇게 차트가 단기 대응하기에는 약간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괜찮은 프로젝트들이잖아요. 시총 상위 프로젝트들, 이 프로젝트들을 놓고 차트의 흐름이 어떻고 얘네들이 뭐하는 프로젝트들인가 정도만 따져보셔도, 이거 그냥 리서치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시는데 1시간이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놓고 차트 흐름 좀 면밀히 보다가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인가, 지금이 매도할 타이밍인가, 이런 것만 조금 계산을 하시면은 중장기 대응 종목으로서 AI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트렌드를 단순 일회성 테마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냥 쳐다보시지 않으면 되고,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AI 대장들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중장기 대응하시는 것도 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이런 카테고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얼월드 에셋, 작년 하반기에 제가 9월부터 리얼월드 에셋을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종목들은 정말 공부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발란체와 체인링크였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지금 어느 정도의 몇 달에 걸쳐서 조정 이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리얼월드 에셋 프로젝트들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냥 코인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슬슬 재미삼아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뛰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중장기 대형 종목들은 그런 거 위주로 좀 하시면은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어서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을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패치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2시간 차트입니다. 2시간 차트를 통해서 정말 놀랍죠. 패치가 벌써 3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 참 기쁩니다. 저도 패치 1달러 밑에서 1달러, 1.5달러 요때 사이에 조금 매수를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패치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 좀 중장기 대응 종목으로 저는 패치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택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패치 홀더 분들은 이런 상황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약간 상황. 기존 홀더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은 잘 잡으셔야 된다. 그런데 패치 자체는 프로젝트의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훌륭하고 시장의 관심도 측면에서도 메이저급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겠죠. 이거는 폴카닷 비트코인 페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폴카닷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 건데 3데이 차트고요. 지금 2021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눌려왔죠, 차트가. 그러다가 하락세기 패턴 반등해주고 지지까지 받아주면서 작은 패턴 하나를 지금 돌파 지지까지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뭐가 폴카닷이 US 달러 페어로 보더라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폴카닷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와 진짜 진격의 솔라나죠. 솔라나가 200달러를 뚫어냈어요. 그래서 200달러 뚫어내자마자 살짝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진격의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시총 900억 달러 돌파했고 전체 랭킹 4위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BNB 제끼고 지금 올라섰는데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도가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화 측면에서 주목도를 꽤나 받고 있고 솔라나 생태계가 이렇게 확장을 잘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솔라나 자체의 시세도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랑 최근에 이더리움의 흐름을 분석하는 차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이 솔라나 주간 차트고 오른쪽이 이더리움 주간 차트인데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이거 보고 있으면 솔라나도 이번 강세장을 거치면서 솔라나 800달러 시대가 열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막 갖게 만드는데 뭐 솔라나가 800달러가 될지 1000달러가 될지 400달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겠지만 이런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이더리움 형태의 반등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FTX 악재를 된통 얻어맞은 뒤에 작년에 1년 내내 반등했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솔라나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조금 피곤한 상황에서 새로운 한 주를 여셨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은 다소 변동성이 좀 있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시황은 저녁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